이제 M트렌드 쌩쌩 뉴스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쌍용차 인수를 추진 중인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 평택 공장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를 담보대출용으로 쓰지 않고 평택시와 함께 아파트 단지 등으로 공동 개발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쌍용차 평택 공장은 면적이 약 85만 세제곱미터로 현재 가치는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가치는 1조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에디슨 모터스는 이달 말까지 인수금의 10%를 내고 본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4차례 미뤄져 2022년 3월 1일까지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새해부터 자동차용 요소수를 주유소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수량에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8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대응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국제적 수급 불안 요인 등이 남은 점을 고려해 긴급 수급 조정 조치는 내년 1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연장하기로 했으며 요소 원재료 수급의 경우 중국과 계약한 물량 1만 8,700톤의 국내 반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자사의 독자적인 OS 운영체계 흥멍 시스템을 탑재한 첫 전기차를 내년 초에 공식 판매합니다. 화웨이는 화웨이 동계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사이리스와 합작을 통해 만든 첫 흥멍차 아이토 M5를 공개했습니다. M5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디자인, 엔지니어링, 흥멍 시스템까지 화웨이 기술이 적용됐고 차량 내부에 가솔린 연료 탱크가 탑재돼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대체가 가능하며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195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 혁신 로드맵 2.0을 마련했습니다. 로드맵에선 2022년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되고 2027년에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러한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뉘어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해 총 40개의 규제 혁신 과제를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이 적용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간소 면허나 조건부 면허가 새롭게 도입되며 소형 무인 배송차 등 신모빌리티 등에 대한 차종 분류 체계 마련이 추진됩니다. 또 운전자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즉 레벨4로 운행 시 발생한 교통사고는 제조사 등이 책임지도록 보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자율주행 보험 체계가 마련됩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미국에서 47만 5천 대를 리콜하게 됐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리콜 대상이 된 차량은 미국에서 판매된 물량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즉 NHTSA에 제출된 리콜 보고서를 통해 알려지게 됐는데요.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생산된 모델3 35만 6,309대는 중앙 디스플레이에서 후방 카메라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또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생산된 모델 S 11만 9,009대는 전방 보닛 결함이 문제가 됐는데 전방 보닛 걸쇠 때문에 보닛이 경고 없이 열려 사고 충돌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